하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비타민 D를 먹거나 주사를 맞게 되면 치명적인 부작용들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빨리 죽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타민 D를 얼마나 먹어야 내 몸에 가장 이로운 농도를 유지하고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비타민 D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단순히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심혈관계, 당뇨 등등 거의 모든 곳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 대부분의 세포에 비타민 D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말은 비타민 D가 우리 몸 어디에나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비타민 D가 좋다고 해서 아주 아무거나 양 많은 거 사서 무작정 하루에 한 알, 두 알 드시면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요즘은 이런 주사도 단돈 몇만 원이면 10만 유닛, 20만 유닛 주사로 얼마든지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 이런 비타민 D 한 알이 한 2000 유닛 정도 되니까 약 100알 분량을 주사 한 번에 맞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비타민 D를 먹거나 주사를 맞게 되면 치명적인 부작용들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빨리 죽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너무 극단적으로 말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24만 7천 명, 2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7년간 조사를 했습니다. 비타민 D가 100을 넘거나 50 이하인 사람들, 우리나라 단위로 20보다 안 되거나 50을 넘는 사람들은 뇌졸중, 심근경색, 심장병 등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끝에는 무분별하게 먹지 말라, 그런 말로 논문이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콩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대표적인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골다공증이 있거나 칼슘이 부족한 분들에게 칼슘을 먹어라 라고 하지 않고 비타민 D를 충분히 드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비타민 D가 무분별하게 많게 되면 칼슘이 아주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혹자는 와 칼슘, 골다공증의 대박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과도한 칼슘을 콩팥을 통해서 다시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콩팥에 부담이 가게 됩니다. 심하면 콩팥이 손상되면서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혈뇨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칼슘은 대표적으로 근육을 흥분시키는 성분입니다. 따라서 칼슘이 지나치게 많으면 심장 박동이 이상해지거나 아니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근육에 쥐나 경련이 자주 나는 등 다양한 근육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몸에 남는 칼슘들은 우리 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돌처럼 석회질로 쌓이게 됩니다. 제가 이거는 예전 영상에 CT를 보여드리면서 대동맥에 석회질들이 쌓인 것들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머리 혈관, 심장 혈관에도 쌓일 수 있겠죠. 그 뒤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먹어야 할까? 오늘의 핵심이죠. 사실 말하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누구는 한 2, 30 정도 되도록 먹어라. 누구는 40 정도면 된다. 또 이 연구는 50을 넘지 마라. 덴마크에서는 30에서 100 사이면 된다. 말하는 사람마다 매우 제각각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많을수록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모두 평균을 내고 안전한 용량, 안전하게 먹는 법을 제 나름대로 한번 추려 보았습니다. 일단 제가 제안하는 목표는 30에서 6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입니다. 나라마다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나노몰 퍼 리터, 밀리그램,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등 다양한 단위가 있기 때문에 꼭 단위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벗어나면 대부분 부작용 범위에 걸리게 됩니다. 지난번 제 영상도 50을 넘었을 때 뇌가 작아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을 정리해서 제 나름대로 30에서 60 정도라고 범위를 정해 봤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루에 2000 유닛,
2000유닛을 먹자. 그런데 최소 한 달은 먹어보자입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 즉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되지 않고 우리 몸에서 절반이 사라지는 데만 3주 가까이 걸리게 됩니다. 반감기가 3주 정도 된다는 소리죠. 아주 느리게 쌓이고 아주 느리게 배출되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량을 바꾸거나 안 먹던 비타민을 먹었을 때 약 한 달 정도는 드셔야 어느 정도 충분히 내 몸에 비타민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두 번째는 혹시 다른 비타민 D를 먹고 있지 않은지 꼭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나는 이거 하나만 먹어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 칼슘, 마그네슘 영양제에는 비타민 D가 250씩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이 뉴케어에는 500유닛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하루에 한 두세 개 정도 먹고 칼슘, 마그네슘을 2알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2000유닛을 다 먹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2000유닛을 따로 먹는다. 그러면 한참 초과하게 되겠죠. 여러분도 분명 찾아보시면 많은 양의 비타민 D를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 이 사진처럼 비타민 D가 추가된 음식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만큼을 잘 빼고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넘칠 일이 없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셔야 될 일은 피 검사를 딱 한 번만 해보자입니다. 알게 모르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요즘 음식들에는 비타민 D가 엄청 많습니다. 다들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말을 하지만 햇빛을 안 봐도 충분한 경우도 꽤 많습니다. 반대로 나는 충분히 2000유닛, 3000유닛 먹는데도 흡수가 잘 안 돼서 20도 채 안 나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정말로 영양제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겨우 챙겨 먹는 사람인데요. 제 비타민 D를 재보았더니 56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의외로 여러 군데에서 보충이 되다 보니까 안 부족한 경우도 많으실 거고 먹고 있는데도 20도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할 겁니다. 내 몸에 비타민 D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드시지 마시고 딱 한 번만 검사를 해보시고 쭉 드시길 바랍니다. 근처 내과나 다른 피검사가 가능한 병원에 가서 한 1, 2만원 정도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번거로우신 분들은 건강검진을 할 때 몇천 원에서 한 1, 2만원 정도만 추가를 하시면 같이 체열할 필요 없이 검사가 가능합니다. 다음 편은 영양제 없이도 저처럼 이런 식으로 비타민 D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